고속도로나 산을 지나가는 구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터널입니다. 하지만 어둡고 좁은 내부 도로라는 점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치사율 또한 두세 배가량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한문철의 블랙박스로 제보 영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터널 진입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터널 내에 사람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터널 딱 들어가면 어둠컴컴하잖아요. 어둠컴컴한데 갑자기 사람이 한 명이 서 있어 가지고 뭐지? 제보자의 차량이 터널 내부로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좁은 갓길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차량이 고장나서 멈춰 서 있던 겁니다. 위험하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룸미러로 뒤를 보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냥 뒤에 2차선에 오던 트럭이 아슬아슬해 보이는 차량을 뒤로 한 채 주행하던 제보자. 그런데 그 사이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밝은 데 있다가 터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고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시야가 슬쩍 이제 확보가 될 정도? 그 정도. 그때쯤 그냥 그때쯤 사람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터널 사고가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블랙홀 현상은 차량이 터널에 진입을 하면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서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터널 안팎의 밝기 차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터널에서 밖으로 나갈 때 역시 운전자들은 어둠과 빛의 경계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속도 줄여야 합니다. 안 보이니까. 터널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외부 환경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속도감이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속을 하게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 무려 3,400여 건. 소중한 생명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운전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터널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줄여야 돼요. 적어도 20% 이상 감속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터널 내는 공간이 좁아요. 갓길도 거의 없어요. 앞차를 추월하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고장 났을 때 일단 비상등을 빨리 켜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고 환한 후레쉬, 랜턴 그거를 뒤쪽을 향해서 흔들어 주면서 112,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도로 위 안전주행은 기본이고요.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도로 위를 달리던 중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그런데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동시에 차로를 변경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차는 1차로에서 2차로 들어가고 그때 마침 3차로 차도 2차로 들어오고 동시에 들어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보자는 6차로에서 5차로 들어가는 중인데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와, 저거 뭐예요 저거? 이 다리를 지나자마자 주유소 바로 앞에쯤에서 사고가 났었고, 사고 나고 충돌이 있은 후로부터 저기 반대쪽 주유소 앞까지 차가 밀렸던 상태였었습니다. 제보자가 5차로에서 이제 4차로 들어가는 중인데요. 네, 다 들어가는 저거 뭐야?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차, 저 차 그냥 밀고 갔더라면. 제보자 6차로에서 5차로 들어갈 때 레미콘 트럭은 4차로에서 5차로 들어오다가 서로 못 보고 일어난 사고군요. 여기 바로 위에 다리가 있는데 해가 저쪽에 있다 보니까 그림자로 인해서 이 구역, 딱 이 구역에서 이제 그림자가 안 보였던 상황이 한 번 있었고. 사고 발생 직전 제보자의 시야에는 레미콘 차량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6km 지나던 찰나 그림자는 사라졌고요. 결국 두 차량은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다가 충돌했습니다. 이 애매한 상황 때문에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고 하네요. 동시 차로 변경이기 때문에 5대5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저희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더 많다. 그러므로 본인들이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다시 한번 보죠.
딱 반이네요. 여기 반 들어왔네요. 막 들어가고 있던 중에 상대 차량 부딪히면서 그때 서로 반반씩 들어왔으니까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하지만 제보자로서는 많이 억울하겠어요. 왜냐면 제보자 차량이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저 레미콘 트럭은 어디서부터 다가온 것인지 영상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여기 있네요. 레미콘 오른쪽 깜빡 켜고 있는데 여기 몇 차로인가요? 두 번째 차로 같아요. 2차로에서 2차로에서 그림자가 아직까지 2차로, 이제 3차로, 이제 아이쿠 이런 저 레미콘은 2차로에서 2, 3, 4, 5 대각선을 쑥 들어왔어요. 쭉 달려온 레미콘이 갑자기 들이받을 거,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치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100대 0으로 보입니다. 100대 0이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로 변경 사고, 하지만 작은 사고는 없습니다. 확인 또 확인하며 운전하는 습관이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제보자는 25톤 대형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청계천 공사 현장에 내려가야 되는데요. 천천히 어느 크게 돌던 중에 꽝!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차가 커서 일차로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요. 비상등 켜고 차가 안에서 천천히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 승용차 갑자기 달려와 충돌한 차량,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 가기 위해 제보자는 이 좁은 길을 내려가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차량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25톤 카고 트럭이고요. 차량 총 길이는 12.95m. 네, 차량 진입로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진입이 어려워서 사고 지점은 교통섬이 만들어져 있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려웠고요. 이에 제보자는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1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하여 교통섬을 지나서 1위로 들어가려고 한 거죠. 이 부분이 신호수와 경각등을 들고 비춰주고 있었는데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수까지 배치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른 분이 서 계셨군요. 불을 안 켰어요. 불! 전조등을 안 켰네요. 스텔스 차량이네요. 제보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동료 기사 눈에도 이 차가 안 보였다는 거죠. 새벽 5시에 컴컴하죠. 가로등이 켜져 있긴 하지만은 저 멀리서 전조등 켜지 않고 아무런 등도 켜지 않았어요. 갑자기 달려오면 제가 안 보여요. 상대방 차주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믿음도 안 켰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교차로 내에서 그 크게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네, 그게 잘못한 거고 상대방은 스텔스라도 직진차기 때문에 과실이 하나도 없다. 제가 100% 잘못이다. 제보자가 100% 잘못이라고요? 에이, 말도 안 되죠. 고민하다 꺾는 순간 뒤에 차가 없었는데 없었던 차가 왜 갑자기 나타나냐고요.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상대가 잘못이죠. 해 떨어질 무렵에는 슬슬 어두워지고 가로등 켜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아, 내가 전조등 켜야 되는데 내 전조등 켰는지 안 켰는지 가로등 영향 때문에. 근데 지금 새벽 5시예요. 당연히 차를 출발시킬 때 등을 켜고 나왔어야죠. 안 보였던 차, 저 차 잘못 100%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보자가 동료와 함께 뒤에서 오는 차를 완전히 차단시켰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 아쉬움 크게 본더라도 20% 넘을까요? 이번 사고 스텔스 차량의 80% 또는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의 흉기 스텔스 차량, 하지만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2만 원만 내면 돼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데요.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